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전문가분을 좀 더 빨리 모셨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선진국 증시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보원 애널리스트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빨리 모셨어야 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잘 갈 줄 몰랐고 뉴욕 증시도 이미 갔고 일본 증시 그 전에 갔고 우리는 지금 2,700인데요. 여기는 왜 간 겁니까? 무슨 뭐 밸류업이 있는 겁니까? 실적이 좋은 겁니까? 다 같이 금리 인하 지금 없고 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선진국 증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월 말까지만 해도 전혀 방금 말씀 주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네. 미국 상당히 이제 망하는 게 아니냐, 다 오른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예. 하지만 이 4월 말, 5월 초에 진행이 되었던 미국, 유럽, 일본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만큼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조정이 나타났던 만큼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부담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발 매수세 이 5월 초부터는 빠르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지난번 말씀을 드렸을 때도 미국, 유럽, 일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빠졌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에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속속 뭐 사무라이든 맞습니다. 뭐 유럽은 뭐죠? 맞습니다. 사실은 개별 지역별로 보면 네. 상당히 다르기는 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BOE 22에서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에는 이 BOJ의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점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뭐 인상 긴축하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엔화 약세 더 되면서 일본 증시는 좋았었고 유럽은 지금 금리 인하 좀 뭐 한다 만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미국은 매그니피선트 7 뭐 엇갈리긴 하지만은 실적이 나름 괜찮았고 이래서 선진국 증시가 꽤 많이 왔고 뭐 전고점을 제치고 하고는 있는데요. 자, 최보원 애널리스트 앞으로가 궁금해요.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만 계속 갈 수 있나요? 뉴욕도 만약에 물가 하는데 요즘 보면 뭐 그닥 그렇게 떱니다. 선진국 증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투자 심리 위축은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PC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약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멀티플 상향의 요인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아직 괜찮다?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상 최고가로 막 저희가 영국, 독일에 개선을 해보면은 이 영국 같은 경우보다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월간으로도 자료를 발간을 하는데 5월은 영국보다 추가 진입을 하실 때는 유로존 지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실적이 양호하고 수요 글로벌적으로 이어지는 업체들이 이 4월에 조정을 받았던 만큼 유로존 지수로 보시면 유로스톡스 50 네. 그리고 ETF로 보시면 FEZ와 같은 이제 투자 방법들이 있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S&P 500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이 되면은 멀티플이 상향이 되는 시기 조금은 지연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은 예. 확실히 기업들이 실적을 양호하게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S&P 500 지수 연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500포인트 정도는 보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한 5,200 중반 포인트 중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유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 기준금리 1, 2회 인하가 되는 기대감 반영을 한 수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는 어떤가요? 가령 지금 보면 유럽이 더 빨리 금리를 내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럽이 더 빨리 내리면 유로화는 약세가 되겠고 달러는 강세. 우리만 그럼 또 물론 선진국을 커버하시니까 우리만 또 못 가나요? 또 이런 패턴 또 갑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유럽이 우리 입장에서는 유로화 강세가 달러 약세 이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안 해주는 게 국내 증시에서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럽이 먼저 할까요? 금리 인하를? 아무래도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금 더 인하를 할 예, 것이다라는 하는데. 측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크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화되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으로 조금 더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예. 채권도 그렇지만은 확실히 이 상당히 좀 선반영을 하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달러
달러가 강세로 가고 가파르게 달러가 강세로 가고 다른 국가들이 약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환경이기는 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로화의 가치, 지금의 달러 가치가 유로존이 먼저 금리 인하할 것까지 반영된 그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일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유독 오늘 또 유럽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네. 이렇게 유럽이 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있으십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연초 그리고 연중순 그리고 네. 이제 하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연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서 계속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이 상반기 때 상당히 큰 게 바로 유럽 지역이다라는 점 조금 구분을 하셔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안 했던 기대가 나오거나 했던 기대가 망가지면 반응이 크다. 업종으로 가볼게요. 우리 서학개미들은 거의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 주목해 있으니까 어떤 종목 볼까요? AI 테마는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업종별로도 이 최선호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커뮤니케이션, 즉 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기업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뭐 AI 테마가 좋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번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도 양호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보니까 플랫폼이네요. AI 플랫폼, 뭐 인터넷 이런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맞습니다. 그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고요. 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으로 11개로 좀 구분을 하는데 예.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기업들 첫 번째로 이 알파벳 즉 구글과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경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개 기업들 저희가 가장 좀 선호하는 업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IT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중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 친구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는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T. 아, 네. 거긴 IT고 네. 앞은 구글, 메타를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맞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오늘의 핵심일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최보원 애널리스트 22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결과 후에 시장은 또 답정너로 뺄지 아니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실적과 가이던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 네.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은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거는 뭐 누구라도 알 알죠. 거는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위주로 조금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저희가 혹시나 또 이 질문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실까봐 이 아침에도 조금 보고 왔는데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 기업 담당자 분들도 저희 IT 섹터 분들도 저희도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전후로 등락은 클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그래서 기대치에 대응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좋아도 만약에 시장이 얘를 뺐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라.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접근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선진국 증시 분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